네, 안녕하세요. 할게요. 네, 617번부터 문제 풀게요. 근접 경우의 특성 중 기만성이란 공식적이 아닌 변칙적인 경우 기법으로 차량 대형 기만, 기동시간 기만, 승하차 지점 기만 등으로 위의 기도자로 하여금 행사 상황을 오판하도록 실제 상황을 은폐하고 허위 상황을 제공하여 행사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특성이다. 이게 근접 경우의 특성을 잘 말했죠. 기만성에 대한 설명을. 근데 기만성은 위의 기도자에 대해서 기만을 하는 것이지 경호 대상자를 속이는 것이 아니다. 경호원이나 다음 문제. 근접 경호의 특성 중 비노출성은 행사 일정과 장소 및 시간이 대외적으로 알려져 있는 상태에서 경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특성을 말한다. 볼까요? 근접 경호의 특성은 노방기 기방대라고 해서 비노출성이 없어요. 노출성만 있죠. 그리고 나머지 설명은 노출성에 관한 설명이겠죠. X. 비노출성을 띠는 것은 이제 비노출적으로 근접 경호를 하는 방식이죠. 경호 방식이고요. 특성과 근접 경호의 방식은 다르다. 또 경호 조직의 특성에서도 비노출성이 좀 있죠. 비노출성은 이제 경호의 복장에서 가면은 복장은 비노출적 근무. 경호 근무를 할 때는 대중이나 또는 경호원의 업무 범위에 한해서 방해를 하지 않기 위하여 비노출 경호를 한다. 이러한 설명은 맞는 말입니다. 다음 문제. 근접 경호 특성에서 방벽성은 근접 도보 대응 시 근무자의 체위에 의한 방벽 효과로 각종 위의 수단으로부터 방벽을 구축해야 하는 특성이 있다. 다음 문제. 근접 경호 특성 중 기동 및 유동성은 주로 도보 또는 차량에 의해 기동 간의 경호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며 행사 성격이나 주변 여건 또 장비의 특성에 따라 유동성이 있는 도보 또는 차량 대형이 바뀌는 특성을 말한다. 621번. 근접 경호원의 일반적 근무 요령에는 사전에 행사장의 안전 점검을 실시하여 위의 물질의 색출 및 제거 활동을 수행하는 것이 있다. 이거는 근접 경호원의 직무가 아니라 사전 예방 경호에서 나와야 하는 직무겠죠. X. 근접 경호 시 이 경호원의 위치와 경호 대응에 수시로 변화를 주어야 한다. 5. 다음 문제. 근접 경호원은 경호에 관련 없는 언론 및 대중과의 불필요한 접촉을 차단하여야 한다. 5. 하지만 이제 경호원과의 친밀성 도모를 위해서 경호원과의 대화는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한다. 또 고양이나 이런 걸 쌓아서 경호 대상자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는 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다음 문제. 근접 경호원은 접견이 예상되는 손님, 방문객, 보도요원 및 경호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요원의 명단을 사전에 획득하여야 한다. 맞는 말이죠. 5. 다음 문제. 근접 경호원은 경호 대상자의 주위에 일반인에게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호원 자신의 활동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맞는 말입니다. 5. 626번. 근접 경호 임무를 수행하는 도중에 경호원은 위해자의 공격 가능성을 줄이고 공격 시 피해 정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이동 속도를 가능한 한 빠르게 하여야 합니다. 가능한 한 빠르게. X. 627번. 근접 경호원은 곡각지는 굽어진 길을 말하죠. 보이지 않는 공간을 통과할 때에는 항상 이동 속도를 위해 경호 대상자를 먼저 통과시키고 이후 경호원이 통과하도록 하여야 한다. X. 위험한 지역은 경호원이 먼저 확인을 해야겠죠. 다음 문제. 근접 경호원은 경호 대상자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을 것이라는 명백한 확신이 있기 전에는 그 누구도 경호 대상자의 주위에 접근시켜서는 안 된다. 5. 차량 경호 계획 시 사전 준비 사항이 아닌 것은 A. 행차로 및 환차로 선택. B. 행사장 내 취약 요소 확인. C. 대피소 및 최기병원 선정. D. 주 도로 및 예비 도로 선정. 여기서 차량 경우니까 차량에 관련된 것. 이제 A랑 D는 차량 관련인데 B와 C는 안전 대책 담당이 하는 임무입니다. X. 630번. 경호 업무 시 행사장 외부 담당자는 취약 요소 및 직시 지점을 고려하여 단상을 설치한다. 이거는 또 행사장 내부 담당자랑 비교를 해야겠죠. 이런 거는 상식으로 푸는 게 아니라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또 혼돈이 되는 지문이라고 했습니다. 취약 요소나 직시 지점이라는 말이 나오면은
외부 담당자고 같은 단상이라는 말이 나오더라도 집기구 또는 내부 상황을 고려하여 이런 말이 나오면은 행사장 내부 담당이다. X. O 맞는 말이죠. O 죄송합니다. 631번 외부 담당자는 경비 및 경계구역 내 안전조치를 실시하며 안전구역에 대한 단일 출입로를 설정한다. 그죠? 이제 외부에서 내부 안, 비, 개로 하면은 안전, 경비, 경계, 또 내부, 내각, 외각. 이거는 내각구역과 외각구역이니까 이제 안전구역인 내부로 들어가기 위한 단일 출입로를 설정한다. 네, O 맞는 말입니다. 다음 문제. 행사장 외부 담당자의 업무에는 접견 예상에 따른 대책 및 참석자 안내 계획 수립이 있다. X. 이거는 내부 담당자의 업무입니다. 다음 문제. 경공호 임무 수행 요령에 의하면 정문 근무자는 초청장 등을 확인하고 거동 수상자를 검색한다. 맞는 말이죠. 예, O 맞는 말입니다. 행사장 맞나요? 예, 맞을 거예요. 예, 맞네요. 그리고 또 634번 행사장의 경호원은 국민의례 등에 참여하지 않고 군중 경계에 전념하며 돌발 사태 대비 자세를 갖춘다. 예. O. 다음 문제. 행사장 공경호 임무 수행 요령에는 돌발 사태의 대비나 비상 통로 확보, 소방차, 구급차 등 대기가 있다. 맞는 말 당연히 준비해야겠죠. O. 다음 문제. 행사장 공경의 외곽 경비 시는 행사장 주변 취약 요소를 봉쇄, 감시하고 참석자들의 비표, 폐영 여부를 확인한다. 여기서 외곽 경비라는 말이 있죠. 이거는 외곽 경비가 이런 걸 담당하면 안 되겠죠. 출입 통제 담당자가 이 임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X. 다음 문제. 근접 경호원은 경호 대상자 주변 일반인의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경호원 자신의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O. 근접 경호원은 우발 공격 시에는 대적 및 제압보다는 방어와 대피를 우선한다. O. 다음 문제. 근접 경호원의 임무에 따르면 위해자의 공격 가능성을 줄이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동 속도를 가능한 한 빠르게 한다. O. 이게 나중에 가면은 공격 대상자의 보폭을 고려하기 위해서 적정 속도로 간다. 이런 건 맞는 지문이고요. 위의 상황이나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는 가능한 한 빠르게 갑니다. 알겠죠? 다음 문제. 근접 경호원은 타 지역으로 이동하기 전에 보안을 고려하여 이동로, 경호 대형, 특이사항 등을 경호 대상자에게 알려주지 않는다. O. 죄송합니다. X. 경호 대상자한테는 알려줘야지 협조가 돼서 원활한 경호가 이루어집니다. X. 641번. 근접 경호 임무 수행 시 사주 경계 방법으로 주위 사물에 대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전체적인 상황에 어울리지 않는 부조화 사항을 찾아야 한다. 이 사주 경계 요령으로 맞는 말이죠. 다음 문제. 근접 경호 임무 수행관에는 시각의 한계를 두고 사주 경계의 범위를 선정하여야 한다. 예. 맞는 말이죠. 642번도. 예, O입니다. O. 예. 그리고 643번으로 가보면은 근접 경호 임무 수행 시 주의 경계 방법으로는 경호 대상자로부터 먼 곳에서 가까운 곳으로 좌우 반복 경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거는 푸실 때 과 좌아래라고 해서 밖에서 안으로, 가까운 곳에서 먼 곳으로, 또 좌에서 우로, 아래에서 위로, 이 경계 요령을 기억하시면 되기 때문에 먼 곳에서 가까운 곳이 아니라 가까운 곳에서 먼 곳으로. X. 다음 문제. 근접 경호 시에는 인접해 있는 경호원과 경계 범위를 중접되게 설정하여 사주 경계하여야 한다. O. 다음 문제. 경호 차량을 선정할 때에는 경호 대상자의 권위를 고려하여 최고급 차종과 차량을 선정하도록 한다. X. 최고급이 아니라 이제 엔진 성능이 좋고 또 검은색의 차종, 그죠? 좀 크고 방탄 성능이 있는. 다음 문제. 경호 차량 선정 방법에는 방향 전환이 쉬우며 엔진 성능과 가속이 좋은 차량을 선정하는 것과 경호 대상자의 차량과 성능 모양이 비슷한 차량을 선정하는 방법이 있다. O. 경호 차량과 경호 대상자의 차량이 다르다. 이거를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원칙상은 외형은 비슷하고 성능도 비슷한데 이제 경호 대상자가 타고 안 타고에 따라서 경호 차량과 대상자의 차량이 나뉘겠죠.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은 경호 대상자가 차를 바꿔 탄다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경호 대상자의 차량이 바뀌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기동 경호 대응 중 차량 대응 결정 시 고려할 사항이 아닌 것은? 이거 좀 어려운 문제거든요. A. 도료 및 고통 상황. B. 행사장 주차장 운영 계획. C. 경호 대상자의 성향. D. 행사 성격. 보시면은 답 같아 보이는 게 C란 말이에요. 근데 정답은 B입니다. B. 왜 그런가 하면은 이제 이거를 차량 대응 결정할 때 골라야 해? 고려해야 할 사항이야? 라고 할 수 있어요. 알겠죠? 근데 차량 대응에 있어서 경호 대상자가 외향적인 경우에는 이제 역속이나 이런 걸로 바뀌고요. 또 날개형 오퍼레이드 대응할 수도 있고, 아니면 오히려 비공개로 가고 싶다 이러면은 은밀하게 자기네들 경호 차량을 다이아 형식이나 아니면 세대만 비공식적으로 운영을 해서 가는 경우가 있겠죠. 근데 주차장 운영 계획은 조금 논의적이다. 알겠죠? 죄송합니다. 이게 주차장 운영 계획이 아니라, 예, 아마도 이제 예, 맞네요. 주차장 운영 계획. 죄송합니다. 예. 예, 주차장 운영 계획이 맞고요.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예. 한번 읽어드릴까요? 풀이를? 예, 보면은 이제 행사장 출입 통제 담당자가 고려할 사항에서는 주차장, 이거는 출입 통제고요. 나머지 행사 성격, 위협 정도, 도로 상황, 경호 대상자의 성향. 이 성향 같은 경우에는 나머지 상황도 똑같죠. 행사 성격이나 위협 정도나 또 군중의 상황까지 해서 경호 대응할 때 차량뿐만 아니라 기동간 차량 대응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경호 대응, 근접 경호 대응 선정 시에도 차량 경호와 비슷한 이제 성향을 띈다. 알겠죠? 고려할 사항이 비슷하다를 기억하시면은 공부하기 편하겠죠? 다음 문제. 비노출 경호란 경호 대상자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일반 시민의 노출을 통제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5. 다음 문제. 비노출 경호란 경호 인력과 장비의 동원을 최소화하고 노출을 억제함으로써 비용 절감을 하기 위한 경호 방식이다. 5. 비노출 경호를 실시하여 경호원의 비공개 활동으로 인해 경호 대상자와 일반 시민 간의 소통이 단절되는 단점이 있다. 아닙니다. 비노출 경호를 하면은 경호원이 안 보이니까 경호 대상자에게 시민들이 더 많이 다가가요. 그래서 노출이 단절되지 않고, 노출 경호를 하면은 경호원들이 보이니까 사람들이 잘 안 다가간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단절이 되겠죠. X. 651번. 근접 경호 간 엘리베이터는 가능한 한 별도의 전용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5. 근접 경호 방법에 따르면 경호 대상자가 공중 화장실을 이용할 경우 약간 멀더라도 일반인이 많지 않은 곳을 이용한다. 5. 이거는 경호 대상자의 빠른 이동이나 편의성을 위하여 가깝고 쾌적한 곳을 선정한다. 이런 거는 틀린 말이겠죠. X. 652번 자체는 5입니다. 5. 653번. 근접 경호 방법 중 경호 대상자가 조깅을 즐겨하는 경우 수차례 반복 사용한 코스는 안전한 코스이므로 자주 이용하도록 한다. X. 자주 바꿔줘야 합니다. 다음 문제. 근접 경호 도중 출입문을 통과하는 경우 가급적 회전문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열고 닫는 문이 더 낫겠죠. 회전문은 가급적 피하지 않습니다. X. 왜냐하면 회전문이 도중에 정지돼 버리면은 위해에 노출될 경우가 많다 이거죠. 다음 문제. 도보 이동 시 경호원은 경호 대상자와 자주 신체를 접촉하여 경호 대상자가 안심할 수 있도록 한다. X죠? 이거 변태죠, 변태 이거는. 예. 다음 문제. 도보 대형 이동 시 경호원의 체력, 건강 상태에 따라서 이동 속도와 보폭을 적절히 조절하도록 하여야 한다. 어필 보면은 맞는 지문 같지만 경호 대상자의 체력이겠죠. X. 다음 문제. 경호 대형 이동 간에는 경호 대상자가 군중속을 통과할 때나 승하차 할 때가 가장 안전하다는 것을 염두한다. X. 가장 위험합니다. 다음 문제. 도보 대형 이동 간에는 위험에 노출되는 정도를 최소화하기 위해 장거리 우회 통로를 이용한다. X. 최단거리 직선 코스를 이용합니다. 다음 문제.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 이용한 데는 위험하다라는 거 기억하시죠? 특히나 에스컬레이터가 위험하다. 에스컬레이터 계단 간에는. 에스컬레이터 이용간 도보 대형 유의사항에 따르면 전방 근무자는 이동로를 확보하여 에스컬레이터 이동 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한다. 5. 에스컬레이터는
이동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우발 상황 시 신속하게 대피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다. 5. 에스컬레이터는 계단이나 엘리베이터를 이동하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위험하다. X. 662번. 에스컬레이터 이용 시 도보 대형의 특성에 따르면 될 수 있는 한 걸음은 멈추지 않고 이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근접 도보 대형의 특성에 의하면 전방위에 대한 사주 경계와 신변 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최소한, 근접 도보 대형은 최소한으로 해야겠죠.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로 하여야지 기동하기 편하다. X. 다음 문제. 근접 도보 경호는 차량 경호에 비해 위해자가 범행을 가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 5. 근접 경호 중 밀착 대형은 경호 대상자가 선호하지 않으며 일반인에게는 위화감을 줄 수 있는 단점이 있다. 5. 근접 경호 기법 중 우발 상황 발생 시 개방 대형에서 밀착 대형으로 신속하게 전환되어야 한다. 5. 밀착 대형은 또 총기나 저격 위험에 있을 때 자주 사용하는 방법이니까 기억을 하시면 좋겠죠. 667번. 우발 상황 시 근접 경호의 대응 요령으로는 체위를 확장하여 최대한의 방어벽을 형성한다. 5. 668번. 근접 경호원은 위해자가 갑작스레 경호원을 공격하는 경우 가급적 빠른 시간 내 범인을 제압하고 현장을 보존한다. X. 이거는 대피를 하는 게 가장 우선입니다. 다음 문제. 근접 도보 경호관 우발 상황 발생 시 개방 대형에서 밀착 대형으로 신속히 전환되어야 한다. 5. 출입 통제 업무에 관하여 지연 참석자에 대하여는 별도로 검색하고 별도 지정된 통로를 통해서 출입을 허용한다. 5. 671번. 출입자 통제 업무에 의하면 안내 요원은 행사 주최 측 요원으로 하고 조정 통제한다. 5. 여기서 경호원은 행사 주최 측 요원이 아니라 이제 안내 요원. 왜냐하면 행사에 대해서 알아야지 사람 입출일도 시킬 수 있고 또 안면도 알 수 있으니까요. 다음 문제. 사주 경계의 대상은 인적, 물적, 지리적 취약 요소를 망라한다. 종합한다 이런 말이죠. 5. 다음 문제. 사주 경계를 실시할 때에는 사람들의 손, 표정, 행동을 전체적으로 경계한다. 5. 근접 경호관 사주 경호를 할 때에는 행사 상황이나 분위기에 어울리지 않는 복장을 착용하거나 수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을 중점 감시한다. 5. 사주 경계 시에는 육감에 의지하지 말고 직접 보고 들은 것에만 집중해서 관찰한다. X. 육감 경호라고 해서 육감, 식스센스, 그러니까 위기 상황을 포착할 수 있는 능력이 꼭 오감에만 의지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육감에도 도움을 받아야 한다. 다음 문제. 차량 경호 업무에 의하면 차량 이동 시 속도를 평상시보다 빠르게 하는 것이 경호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한다. 5. 다음 문제. 차량 경호 업무의 내용으로 차량이 하차 지점에 도착하면 제일 먼저 경호 대상자가 하차 후 도보 대형을 형성한다. X. 제일 먼저 경호 팀장이 하차해서 안전을 확보하고 경호 대상자를 내려야겠죠. 다음 문제. 차량 경호 업무관 경호 책임자는 경호 대상자 승하차 시 차량 문의 개폐와 잠금 장치를 통제한다. 맞는 말이죠. 다음 문제. 차량 경호 업무관 운전 요원은 경호 대상자가 하차 후 안전한 곳으로 이동 시까지 차량에 대기해야 한다. 5. 기만 경호는 위해자에게 행사사항을 오판하도록 허위 흔적을 제공한다. 5. 다음 문제. 기만 경호는 위해자로부터 공격 행위를 포기하게 하거나 실패하도록 유도하는 비계획적이고 정형적인 경호 기법이다. X. 여기까지 맞는 말인데 기만 경호는 계획된 행동이죠. 왜냐하면은 그러지 아니하면은 경호 대상자를 속이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경호 대상자도 아는 경우이기 때문에 계획적이고 정형적인이 아니라 유동적인, 변동적인 경호 기법입니다. X. 다음 문제. 경호 기법 중 기만 경호를 실시하면 경호 대상자의 차량 위치, 차량의 종류를 수시로 바꾼다. 5. 기만 경호를 할 때에는 경호 대상자의 용무가 닮은 사람을 경호 요원이나 수행 요원으로 선발하여 배치한다. 5. 근접 경호원의 임무에 의하면 경호 대상자의 심리적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경호 대상자가 볼 수 있는 지점에 위치한다. 5. 다음 문제. 근접 경호원의 이동 속도는 경호 대상자의 건강 상태, 신장, 보폭 등을 고려하지 않고 최대한 빠르게. X. 이게 비상 상황이라는 말이 나오면은 맞는 말이 될 수도 있지만, 그죠? 비상 상황 시에는 건강 상태나 신장, 보폭을 고려하지 않고 빠르게 가야 되고요. 왜냐하면 목숨이 더 위험하니까, 그죠? 근데
비상사태가 아닌 경우에는 이제 좀 고려를 해서 걸어야 한다. 적절한 이동속도로. 다음 문제. 근접경호원은 경호 대상자의 주의 죄송합니다. 예, 다음 문제. 근접경호원은 이제 근접경호관 대상자 주위의 모든 사람의 손을 주의해서 관찰하고 흉기를 소지하고 있는 가정하에 대비책을 구상한다. 5. 근접경호원은 타 지역으로 이동하기 전에 이동로, 경호 대응, 특이사항, 주의사항 등을 경호 대상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맞는 말이죠? 예, 그래야지 원활한 협조가 이루어지니까. 다음 문제. 엘리베이터 탑승하여 이동을 할 때에는 가능한 한 별도의 전용 엘리베이터를 이용. 5. 다음 문제. 죄송합니다. 근접경호에서 엘리베이터 탑승 시 경호 대상자를 먼저 신속히 탑승시킨 후 경호원은 내부 안쪽에서 방호벽을 형성하고 경호 대상자를 엘리베이터 문 가까이 형성시킨다. 아니죠. 경호원이 엘리베이터 가까이 위치하고 경호 대상자를 내부 안쪽에 넣어서 문을 열었을 때 경호 대상자가 보이지 않게끔 하여야 한다. 690번. 근접경호관 엘리베이터 이용 시 전용 엘리베이터는 이동층 표시 등 문의 작동 속도, 작동 이상 여부를 점검해 두어야 한다. 5. 경호활동상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경우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리는 지점과 경비구역을 사전에 철저히 점검한다. 5. 출입 통제 대책으로 경호구역을 설정하여 행사와 무관한 사람의 출입을 차단한다. 5. 출입 통제 대책에 의하면 비표를 운영하여 모든 출입 요소의 인가 여부를 확인한다. 5. 출입 통제 시 금속 탐지기를 운용하여 위의 요소의 반입을 차단한다. 5. 출입 통제 시 비표는 식별이 용이하도록 선명해야 하고 구역에 구분 없이 동일하게 제작 운영한다. 아니죠. 이제 구역을 구분해서 이 사람은 빨간색은 왼쪽 1열에 앉고 초록색은 우측 2열에 앉으세요라고 하면은 도중에 잘못된 비표를 입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이 식별하기 쉽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구역의 구분이 필요하다. 이렇게 출입 통제 대책이랑 정문 또 안전 대책 담당 등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거 좀 감이 잡히죠. 이렇게 문제를 풀다 보면은 해서 혼돈되는 지문 같은 거 가령 비상대 운용 대책 계획 같은 경우는 안전 대책 담당이 한다는 거, 작전 담당이 하는 것 같은데 예. 그런 차이만 포인트를 잘 잡아서 데일리 반복으로만 암기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짬비 OX 통해서 어플로 학습하시면은 좀 빠르게 되겠죠. 아니면 OX 문제만 따로 이렇게 보셔도 도움이 되고요. 영상이 있으니까 필요하실 때 보시면은 도움이 될 겁니다. 예. 또 697번. 근접경호원은 항상 경호 대상자의 최근접에서 움직여야 한다. 5. 696번. 경호원의 임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경호 대상자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전까지는 누구도 경호 대상자의 주위에 접근시켜서는 아니 된다. 5. 698번. 근접경호원은 위해자의 공격 가능성을 줄이고 공격 시 피해 정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이동속도를 가능한 한 빠르게. 이건 맞는 말이죠. 5. 근접경호원의 임무에 의하면 근접경호원은 행사장의 재반 취약 요소에 대하여 안전조치를 강구하고 가용한 모든 경호원을 운용하여 경호 대상자의 신변 안전을 도모한다. 맞는 말입니다. 5. 700번. 차량 경호에 의하면 주차 장소는 가능한 한 자주 변경하며 야간 주차 시 위해 기도자로부터 은닉하기 위하여 어두운 곳에 주차한다. 자, 여기서 자주 나오는 지문이 이제 자주 주차한 곳은 안전한 곳임으로 이용한다. 아니죠. 자주 변경하여야 합니다. 또 야간 주차 시에는 차량이 잘 보이는 밝은 곳에, 왜냐하면 폭탄이 설치될 수도 있으니까 안 보이는 곳에 설치하면 그러한 점을 기억하시면 되고요. 문제 푸는 속도는 여러분들이 직접 푸시면은 생각보다 오래 걸리실 거고요. 예, 이거는 OX 같은 경우는 같이 풀어도 좋지만 개인적으로 한번 풀고 풀이를 보는 게 좋겠죠. 왜냐면은 직접 풀면은 700번까지 오시는데 첫 회독이신 경우 거의 한 40분? 빠르면 30분 걸릴 건데 지금은 제가 좀 속도를 천천히 해서 20분 걸렸는데 풀이를 빠르게 하면 10분이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점을 기억하시고 700번부터는 701번부터는 또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또 70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한번 쉬었다가 와서 마저 이어나가서 푸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 701번부터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